아 너무 덥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무슨 운동을 해요. 운동 안 해. 운동 안 해. 쉬긴 뭘 쉬어 쉬긴. 헬스장이 제일 시원합니다. 운동합시다. 에어컨 빵빵하니까 운동해야 돼요. 요새 등 운동할 때 제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근데 설명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운동 루틴을 3주 이상 지속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 3, 4주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고 루틴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루틴 그대로 가시더라도 다른 변인들을 좀 바꿔서라도 운동을 좀 달리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고중량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가동 범위나 자세를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주셔야지만 적응된 상태에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한 번에 강한 트레이닝을 한 뒤에는 2번, 3번 동일한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운동 효율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총 형님이랑 찍었을 때가 2달 전인가 벌써?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속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근데 오늘 영상 찍으니까 또 다시 또 오랜만에 해보는 걸로. 그 뒤로 좀 효과가 좋았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풀업 한 뒤에 바로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을 연결을 할 겁니다. 자, 풀업은 그냥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대원근 쫙쫙 늘어나게.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은 스트레이트 바를 사용하셔도 좋고 완전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이 아니라 로프 하이로우를 하셔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불캔 그립 갖다가 늘려주면서 해볼게요. 네, 앉으시고 척추 중립 만들고 당기고 쭉 뭐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한 세 뜨는데 땀이 무지하게 많이 끈적끈적하네요. 그러나 이 실내 체육 장점이 뭡니까? 이런 날씨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땀 좀 나는 거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죠. 지금 여기 사타구니 긁고 계신 분들은 빨리 지금 운동 가세요. 풀업 할 때는 사실 예전에 전 그 스트랩이나 이런 보조 장비를 찾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대부분의 당기는 동작에서 다 지금처럼 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고집이 있었어요. 너무 에휴 남자가 무슨 장비를 착용하냐 이러면서 쓸데없는 고집으로 장비 없이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등 운동할 때만큼은 좀 장비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완근이나 이런 데가 지쳐서 광배근이나 등 근육이 지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종료하게 되는 것보다는 스트랩이랑 다른 보조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광배근보다 전완근이 너무 지쳐가지고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좀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 저는 좀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전히 지금은 그냥 광배근이 됐든 승모근이 됐든 등 근육의 발달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고집을 버리고 이렇게 그립을 사용하는 거고 그냥 전반적인 트레이닝이 좋은 트레이닝이 되려면 사실 모든 근육이 다 골고루 그리고 약한 부위에 초점 맞춰서 운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한 세트 하고 났는데 여파가 좀 큽니다. 벌써 등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이 감각이 좋아졌다는 거고 운동 기술도 몇 년 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뜻이겠죠? 이 옷이 나를 버티지를 못하고 있어. 이 광배 여기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영상 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슈트에서 착용했던 거는 12전이라고 크림에서 저도 이게 그 드롭해가지고 구입한 바지입니다. 머리를 다시 많이 쉬었다 그죠? 네. 이게 말이 많은 게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 나는 가만히 뻥 하고 멍 때리고 쉬는 걸 싫어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든 나 혼자 운동 촬영할 때든요. 그래서 좀 말이 많고 말이 많은 게 사실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많다 보면 결국엔 실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생각하고 하려는 편입니다. 근데 또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생각하는 속도를 말이 넘어버리니까 편집으로 최대한 덜어내고는 있지만 이런 말을 내가 옛날 영상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네? 후회스러운 말들도 많고 이거 좀 잘못 얘기했다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글이 됐든 말이 됐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면서 듣는 능력, 현대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능력 같습니다. 할 건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꼭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포함이고요. 이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들 구독자가 많고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는 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 의견에 너무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 비전문가인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 들으면
좀 말의 깊이가 느껴지고 막 이런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끔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책도 그냥 평범하게 읽었고, 대학교도 평범한 대학교 나와서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보디빌더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돼서 말의 영향력이 좀 실리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리는 아닌 거죠. 최대한 저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감을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아, 이러한 내 생각은 틀렸구나, 좋은 생각이구나, 이런 저도 피드백을 스스로 좀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다른 분들 보면은 몇 명이 그렇게 동조해주는 거 가지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엄청난 확신과 잘못된 논리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에 항상 반대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채널 존재의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특히 약물에 관한 여러 의견과 그런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뭔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에선. 그러나 그 뭔가 바꿀 수 있다면 먼 미래에 미리 그런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약물 근절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약물 근절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약물 근절을 위한 컨센서스 미리 마련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중요하다. 아휴, 다행이다. 많이 쉬었다. 그럼 이제 많이 땡길 수 있어요.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당기는 것도 당겼지만, 늘리는 거에 초점 맞추는 운동은 또 후반부에 또 한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대 단축에 또 초점을 맞춘 바벨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등 좋은 사람들의 운동을 많이 보고 있어요. 국내외 선수들, 등 좋기로 소문난 분들의 특징과 운동 스타일을 많이 확인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뽀종님이 등이 좋아요. 등이 정말 두껍더라고요. 한간에서는 프레임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뭐 그 프레임과 별개로 탄탄하고 두꺼워 보이는 등 형태를 갖고 계셔서 저도 운동하시는 스타일을 많이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바벨로우를 무지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바벨로우가 특정 자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뽀종님 바벨로우 따라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예전에 그 김훈일 선수가 저한테 알려줬던 그거더라고. 다시 한 번 더 와닿았어요. 그 뒤로도 저도 종종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조금 소홀히 했었던 동작이었는데, 뽀종 바벨로우를 이제 흉내 내다 보니 이게 훈일이 형이 얘기했던 바벨로우구나. 그때 또 한번 딱 깨달음이 또 생겼어요. 이거를, 근데 모든 사람이 아마 공감할 테지만 처음부터 딱 깨달아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랬다면 약점이 될 리도 없어. 저는 뭐 20년을 거의 가까이 운동을 해보면서 등 운동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로 10몇 년을 운동을 했던 거고, 불과 3, 4년 전에 그런 운동에 대한 배움을 갈구를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 보시다 보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장점만 참고하지 마시고 이 사람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 아직 극복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등 별로 아직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음 무대에 보여드려야죠. 어떡해요. 그런 결과로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죠. 아쉬워. 몸밖에 증명 수단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보디빌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봤자 몸으로 증명을 못하면은 이 힘이 안 실리더라고. 그래서 등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무대에서 또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꼭 제발. 자, 어쨌든 바벨로우입니다. 예전에 김은희 선수 영상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사실상 특징 하나, 상체를 많이 숙일 필요가 없다. 이만큼 벤트 오버 자세를 취할 필요 없이 그냥 고관절만 접어서 체중이 뒤에 쏠리지 않게 앞으로 이렇게 두어야 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벨이 앞에 있으면은 허리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통 쪽에, 허벅지 쪽에 붙여줘라. 이것만으로 일단 광배 텐션 유지된다. 그 텐션 유지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뽀종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게 견갑을 많이 후인해야 돼요. 많이 후인해놓고 완전 깔짝이는 스타일이에요. 훈일이 형 스타일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뽀종 스타일의 로우는 제가, 뽀종님이 또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만나서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일단 제가 캐치한 부분은 딱 그런 겁니다. 깔짝인다. 그리고 견갑 후인을 좀 많이 해준다. 요게 차이입니다. 자, 꽉 잡고 좀 아치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살짝은. 그 상태에서 둔부에 힘, 긴장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허리 아파요. 그리고 조금만 숙여. 그 다음에 깔짝, 깔짝. 그
그러면 기둥 따라 쭉 텐션이 유지되고 그 부위에 집중 포화를 때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목표는 광배근도 광배근이지만 그냥 딱 승모근과 등 중앙입니다. 등 중앙에 그냥 갱플 궁 때리는 거야. 알았죠? 저도 자세를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좀 좋진 않아 보이네. 뽀종님이 확인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개가 너무 신전이 많이 돼 있다. 고개 신전 좀 죽여주고, 상체 나름 덜 숙인다고 했는데 좀 많이 숙여진 것 같아서 조금 덜 숙이고, 마지막 한 세트는 다시 가볍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걸로. 이제 제가 비시즌 동안 가장 신경 많이 쓴 체스트 서포티드 시티드 로우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견갑이 위로 떠서 이렇게 어깨가 말려 들어가게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팔이 뻗어서 벤치프레스 하듯이 이렇게 뻗어진 느낌에서 견갑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안정시켜서 당겨주고, 뭐 이거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 운동학자들, 보디빌더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보고 근거 있는 내용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려는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근거가 그냥 너무나 개인적이고 편협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 하시기를 바라지만, 강도가 세다는 가정하에 주에 3, 4회씩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2회 정도로 평균 잡고 강도 있게 하는 게 확실히 성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많이 쉴 수가 있더라고요. 더 많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쉬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체 같은 경우 제가 그렇게 훈련을 해왔더라고요. 비시즌 동안. 그냥 할 때 확실히 하고 3, 4일 정도 푹 쉬고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이 됐어요. 하체 운동 자체는 자주 했지만 앞뒤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해당 근육, 앞다리면은 앞다리는 3, 4일 정도를 푹 쉬게 됩니다. 항상. 뭐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아져. 뒤도 마찬가지. 햄스트링도 그렇고 둥근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어깨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했거든요. 일부러 더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미미해요. 물론 내가 한계 지점까지 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봐서는 그냥 한 번에 조져서 팍 힘들게 해놓고 부하를 세게 주워놓고 3일 정도는 쉬어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틀 최소 쉬어야 되고 완전 초과 회복되게 만들고 다시 조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발달이 좀 잘 된 느낌입니다. 그냥 개인 경험이에요. 자, 이거를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를, 팔꿈치를 벌리는 텐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하실 때 팁은 가슴 패드를 내가 명치로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당기면 좋은 것 같아요. 가슴 패드를 내가 명치로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당겨볼게요. 그럼 쇄골도 앞으로 말려있지 않게 잘 펴지면서 정렬되면서 팔의 움직임, 견갑의 움직임 좀 자유로워집니다. 요새 최신 트렌드 민감하시잖아요. 저는 패션에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운동도 그런 편인데,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가 가장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등 운동입니다. 우리 올드스쿨 스타일로 바벨 로우 했지만 최신 트렌드는 이쪽에 더 있다. 요거랑 원암으로 하이로우 이런 거 지금 제일 최신 트렌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트렌드는 왜 변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 그냥 그때 최고의 선수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면 크리스 범스테드나 데릭 룬스퍼드 이런 선수들을 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선수들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럼 트렌드 세터, 패션처럼 프레타포르테나 오트쿠티르 이런 런웨이의 패션이 결국에는 우리 일상의 패션으로, 합의 패션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셀럽들의 패션이 일반인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런 것처럼 보디빌더들의 운동이 우리 일반 헬스장 이용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고 영향력이 있는 편이다, 인플루언서다, 선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경거망동하면 안 되겠죠.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꼰대처럼 말을 하는 나조차도 실수를 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잊을까봐 자꾸. 저도 다 이해합니다. 실수하는 분들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하는 편이에요. 근데 계속 실수만 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거죠.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수를 맨날 하고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다면 돌이 아니라 바위로 깔아 뭉개버려야지. 예전 같으면 이걸 팔로 확 당겼을 텐데 등으로만 딱 해버리니까 실패 지점이 왔습니다. 그립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녀석으로. 역시나 최신 트렌드 풀다운이라고 치면 되게 많은 그립을 활용한다. 해내, 해외, 와이드, 클로즈, 그게 이제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이 랩풀다운 그냥 통상적인 그립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서는.
등이 좀 좋아진 것 같나요, 여러분들? 제가 제 뒷모습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PD 형님 말로는 항상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멀었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만족은 되고 있다. 옛날엔 좀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족하는 순간 이제 나락이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땀을 줄줄 흘리면서 운동을 안 하는 편인데 날도 진짜 덥고 휴일날 촬영하는 거라 에어컨을 끄고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땀이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네요. 오늘 가슴 운동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땀 맺혀가지고 이제 닦아줘야 돼요. 지금도 이제 땀이 이렇게 많이 나네. 강도 높은 운동이라는 착각도 들고 생각보다 안 높은 편인데 착각도 들고 좋습니다. 광배근이면 지금 한 요 정도 각도가 텐션이 잘 잡히는, 몸통이랑 팔의 각도 120도. 근데 우리 대원근 타겟 할 거니까 여기까지 쭉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완전 다 드러나죠? 이렇게 목표를 할게요. 쭉. 하나, 둘, 카메라 촬영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인 더 어렵게 만들어. 혼자 운동할 때 막 무지성으로 당기고 그때가 더 잘 돼. 동작을 너무 예쁘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무더위 속 당기기 운동 마무리 해보고요. 지금 제 루틴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당기셔서 멋진 등판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승현이었습니다. 다음에 돌아올게요. 아이언맥스 웨이 프로틴 애플 시나몬 맛입니다. 좀 땀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소금 한 꼬집만 넣고 한 스쿱 반만 먹을게요. 바로 식사해야 돼서. 아이언맥스는 참 이게 스쿱이 좋아. 이거 따라 만드시더라고요.